네, 우리 권양재님께서 왜 국민들은 제3노조의 힘겨운 투쟁은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제3노조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셔서 MBC 3노조라고 네, 치시면 네, 됩니다. MBC 3노조라고 검색하셔서 MBC는 영어, 3은 이제 숫자, 노조는 한글로 쓰셔갖고 하면 맞아요. 이제 나옵니다. 예, 네, 많이 제 얼굴이 좋은 나올 일 거고요. 많이 하신다고 예. 하시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좌성향인 방송, 우성향인 방송 모두 같이 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예시로 MBC 측에서 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어떤 보도 방송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어요. 오요한나 씨 그 사망 사건 보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이 간첩 관련해 가지고 간첩죄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죠. 이제 간첩도 이제 그 저기 보면은 그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 항공모함이 이제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네. 이거를 중국 간첩이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잡혔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저희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 그런 거 있었는지 어떤 사건인지 전말을 좀 알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럼 당연히 기자는 보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국정원을 또 이제 공항에서 오자마자 국정원을 저기 탐지하려는 염탐하려는 간첩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중국인이. 네,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잡혀서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출국됐는지 몇 년형을 받았는지 그게 간첩죄로 의율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건 군사기밀 그 뭐 누설죄나 탐지죄로 네. 이렇게 적은 형량만 받아서 이제 지금 그렇게 됐는지 본국으로 그냥 소환됐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MBC 이 측에서 이제 같이 짝짝꿍이 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도 사실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가장 두려운 것이 보복 인사인 것 같아요. 보복 인사가 두렵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어서 MBC 내부에서 다시 한번 보복 인사 바람이 불게 되면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노조 탄압부터 하겠죠. 저쪽에서. 그래갖고 이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징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찾아서 징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세를 꺾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있는 현재의 어떤 승진이라든지 네. 이런 차별 뭐 이런 부분들을 고착화시키고 아예 네. 계급화시키고 네. 너희들은 보도나 마이크를 줄 수 없는 계급에 있는 존재들이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 와중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정신병 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시겠죠. 지금도 정신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네. 노조에서. 네, 네. 예. 그러네요. 참. 네. 그러니까 유배지를 보낸다든지 부당하게 그렇죠. 전보를 하든지 아마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실은 비슷한 사건을 겪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해외로 가셨다가 네. 부당하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도쿄 특파원으로 나갔다가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돌아왔고 네. 그 돌아오라는 통보는 4달 반 만에 이제 받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7달 만에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일을 안 주고 2달 정도를 이제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있다가 이제 뉴스 데이터 팀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 네. 뉴스 자료 정리하는 부서로 배치가 돼서 와. 기계처럼 자료 정리만 시켰던 거죠. 사실상 예. 그냥 너 나가라는 예. 말을 예. 너 발로 나가라. 나는 지켜볼 테니까 이거를 그냥 압박을 그냥 장난 아니게 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네, 지시를 네. 했던 사람들, 네. 특파원 소환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도국장도 되고 그리고 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이 높은 자리가 가면 네. 완전히 이제 판결로서 잘못된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자기는 짤없이 중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게 이제 MBC가 정상화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까면 깔수록 양파같이 얘기가 계속 끔찍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보수 우파 혹은 우파 성향을 가진 분들 아니면 뭐 좌파가 아닌 중도 성향의 사람이 MBC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란 무엇이냐. 네. 또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제3노조의 어떤 이런 분과 네. 민노총의 이런 분, 특히 네. 이제 민노총의 강성희 분도 계실 텐데 네. 이제 지나칠 때 서로 인사는 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인사합니다. 인사하고 네. 이제 뭐 요즘은 어느 부서에 있냐 를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옛날 같이 입사했던 동기도 만나면 이제 인사를 하고 한데 이제 저희한테 부당한 탄압을 했던 관리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네. 서로 이제 하면서 예, 내외하고 이제 네, 못 네. 본 척하고 네네. 이렇게 또 이렇게 사는 거죠. 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현재도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알리고 계시는데 네. 지금도 부당한 탄압과 차별이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승진도 잘 직급 승진도 한 뭐 3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늦고 보직 부장이 저희 이제 노조에 들어오면 바로 면보직되고 저쪽에는 다 보직을 가지고 있는 채 네. 그 조합원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차별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뉴스 데스크를 만드는 네. 그 보도국이 얼만큼 사람들이 배치가 돼서 발령을 받냐. 네. 그 중에 핵심이 지금 이제 정치팀, 사회팀, 법조팀이잖아요. 네, 네.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그 핵심 어젠다 세팅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거기는 저희 삼노조원이나 비노조원을 한 명도 안 두고 어. 오로지 100% 순혈주의로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만 기자로 그 두고 있고 팀장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보도국의 이제 팀장들 혹은 뭐 보도국장도 다 언론 노조원이기 네, 네. 때문에 네. 보도국장은 이제 언론 노조의 그 저희 권리 의무를 약간 유예를 시킨다고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소속감이 있는 거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민노총 언론 노조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방송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을 해서 소수 노조의 이제 기자들이 이제 편성위원회 꼭 한 명씩 들어가서 네. 다른 의견을 내고 또 이제 그 인사위원회 이런 데도 가서 이제 그 다른 의견을 내서 이런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 기회 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백보 토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보면은 사실 예, 정말 지금도 계속 토론이라는 특보하잖아요. 게 특보를 그러니까요. 이제 24시간 하는데 특보에 나온 네. 전문가라고 앉은 사람이 네. 국회 소추단 변호사 한 명만 앉혀놓고 계속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미도 없고 예, 감동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해야죠. 예, 지금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특정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국회 소추인단에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국회로부터 계속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방송을 한다는 거죠.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서.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카페나 이런데 네. 광고 글을 쓸 때 내가 네. 돈 받았다는 거 숨기고 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공영 방송에서 그런 걸 방송을 안 한다는 건 사실상 숨기고 있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렇죠? 이제 불공정한 방송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올려주시는 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서 복귀를 하셨기 때문에 네.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특히 MBC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걱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작년 말에 새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이제 6명을 이제 선임을 했잖아요. 네. 작년 8월에 네. 2024년 8월에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방통위원 2명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 무효다.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저쪽에서 냈잖아요. 네. 구 방문진 이사들이. 근데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그 방통위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작년 8월에 임명이 됐던 6명의 방문진 이사들은 네. 이제 본안 소송이 아직 중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문진 이사의 지위는 있지만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네. 그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모르는데 원래 임기가 3년이거든요. 네. 그럼 임기 대부분을 이제 방문진 이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임명이 돼서 활동을 못 하니까 네. 스스로 좀 사표를 내렸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오히려.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사표를 내서 그 6명이 다 사표를 내면 다시 뭐 공모를 하든지 다시 임명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 MBC의 이제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방문진의 그 지배 체계라도 이렇게 좀 바로 잡아서 네. MBC 이제 정상하게 관리 감독하고 이상한 저런 편파 방송이라든지 허위 방송은 영연백 이런 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저희가 성명서를 내서 말도 안 기사화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성명서를 내서 이렇게 기사화가 된 거를. 영연백 사건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보도했었거든요. 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보도자료, 그 의원 한 명의 이 보도자료만 근거를 해서 특별한 네. 어떤 추가 취재나 이런 부분들을 그 근거 없이 네. 영연백을 뭐 3,000개인가 이렇게 구매를 했다. 그래갖고 영연백이라 하면 이제 시신을 담는 가방을 시신을 말합니다. 운반하는 네네. 그런 이렇게 손잡이가 여러 개 달린 네네. 그런 큰 가방이죠. 네네. 근데 그걸 이제 국방부 예산으로 구매를 했다 하는 보도였는데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내란을 좀 준비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거는 그 한미 훈련의 계획에 따라서 네. 사서 구매를 해놔야 되는 비축 물량이었던 거죠. 그냥 원래 하는 네. 2022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예. 내란이 일어난 기간과는 전혀 상관이 목적과 없었던. 관계가 없는 예. 것이었는데 그거를 짜깁기 해가지고 연관을 지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예. 심지어는 뉴스데스크라고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뜰 수 있도록 거의 상단 뉴스 헤드라인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삼노조에서 성명을 냈는데 반응이 오던가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사화가 되고 이슈가 됐죠.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냥 그 기사가 됐다 하지만 안에서 삼노조가 치열하게 투쟁을 해서 이 내용을 알아서 비판을 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 저희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저희도 이제 눈물을 흘리도록 싸우고 있고 지금 뭐 독일 가서 또 이제 그 애국 시민들 만나서 같이 이제 시위하는 거 촬영하고 이제 취재를 하고 왔고요. 네. 또 이제 ARD 다큐 방송해 달라고 거기 ARD 그 방송국도 찾아가고 네. 피닉스 방송사도 찾아가서 시민들 편지, 손편지 다 전달하고 왔고요. 네. 저희 이제 상당히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삼노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갖고 좀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삼노조 많은 일 하고 계시는데 그냥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 거고 이제 방송 나오셔서 많이 알려주실 테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혹은 MBC 삼노조 검색하셔가지고 좀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뒤에 화면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다큐멘터리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독일 피닉스라고 하는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채널에서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외국에서 또 이제 미국이 아닌 독일에서 약간 조금 합리적인 내용을 담은 어떠한 계엄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오나 보다 싶었는데 이거를 MBC 측에서 막아가지고 방영 취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독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이게 지금 독일이 공영방송에 거의 이제 1위를 달리는 곳이 이제 ZDF라는 곳과 이제 ARD예요. 네네. 근데 이제 ARD의 이제 자회사가 이제 피닉스라는 다큐를 만드는 곳인데 방송사인데 꽤 규모가 크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다큐 위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ARD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기 계속해서 방송이 됐었는데 3번 정도 방송되고 이게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기획하게 된 게 ARD 측 가서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피닉스사에. 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얘기가 그런 겁니다. 초기에 외신들이 이제 그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는 1, 2, 3 비상계엄을 네. 취재를 했을 때는 군인들이 창을 깨고 들어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탄압을 받는다는 이미지로만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집회를 가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 어떤 이렇게 권력 남용이라든지 그 선관위의 그 선거 부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분개를 하고 시위를 하더라. 대통령을 또 옹호를 하고 네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그 대통령 그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서 네. 또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왜 그래야지 균형적인 방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네. 독일에서. 네. 그래서 이제 한국계 프리랜서 기자한테 이제 이걸 의뢰를 해서 네.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 그 뭐 이호성 교수님도 인터뷰를 하고 네. 거기 반대 시위에 나갔던 이제 그 국민들도 인터뷰를 해서 이거 방송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취지는 그냥 이런 현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면 양쪽 그때 파리스트에 저희 나라가 있고 네. 이쪽에는 독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나라의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거는 그냥 한국의 이제 내부 상황을 봤을 때 미국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북한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중국이 있더라 하는 내용을 보고 그 정치 세력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현장이 바로 그 대한민국의 그 비상계엄과 탄핵 그 정치 상황이다 하는 오. 부분을 담담하고도 깊이 있는 시각으로 다룬 다큐였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고 객관적인 시선을 담은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누구를 인터뷰를 하든 뭐 이게 반대 시각을 넣든 반론을 넣든 다 좋다 이거였는데 네. 그 시각은 상당히 좀 신면적이고 다큐멘터리 리스트로서 혹은 시사 다큐를 만든 PD들이라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뤄서 정확하게 보고 국민들의 싶다. 알 권리에 부응을 해야겠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주제라는 거죠. 네,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MBC 김민참 특파원이 독일에 있는데 그 사람이 막 항의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해갖고 또 거기에 있는 교포들도 막 단체로 보내고 거기도 유학생 그 민주당 그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이게 이제 조직화가 돼서 시위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저희 뭐 삼노조의 목소리 혹은 뭐 다른 50%의 목소리 네.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의 목소리들은 거의 이제 이메일로 들어가지 않아서 네. 저희가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독일 MBC 김민찬 특파원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다. 네, 네. MBC 삼노조의 목소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이제 시민들이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고 저희가 독일을 간다고 하니까 더 많이 보내주셨고 네, 네. 그걸 130장 정도를 프린트아웃해서 손편지를 갖고 어. 저희가 가서 ARD에 전달을 하고 또 피닉스사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갔더니 거기 있는 교민들이 우리가 진짜 이제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네. 파독 간호사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네. 이런 분들이 한 번도 저기 조직적으로 이제 시위를 하고 싶은데 시위를 못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위를 하는데 한번 취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70년대에 들어왔던 고순자 파독 간호사 네, 할머니를 네.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이제 시위를 하시게 된 거예요.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입니다. 저 독일에 온 지는 지금 54년 됐고요.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에 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점점점 발전하는 걸 보며 이 독일에 정말 이런 백화점 위에 삼성 간판이 올라갈 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종북 좌파들하고共产党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져가 있는 게 조금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언론의 선동이나 이런 선동을 해서 잘못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몽령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깨어났고 청소년들이 깨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정말 똑똑한 국민들이고 이 국민들이 이 진실을 모두가 알게 되면은 결코 이 종북 좌파들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똑똑한 국민들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분을 비롯해서 31명이 모이셨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에 네. 중앙역 광장에. 와. 정말 이제 가슴 뭉클하고 이분들의 이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느껴져서 눈물을 뭐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만남이었고요. 네. 저희가 이런 어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혹은 전 세계에 있는 교포들과 또 이렇게 교감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현지에서 만나서 이걸 또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통의 그 어떤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 이 풀 영상은요 MBC 삼노조 영상에 있거든요. 네. 제목이 어떤 예. 거였죠? 파독교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네, 네, 파독교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풀 영상 한 9분짜리가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가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긴 한데 다음 방송이 있어서 마무리를 슬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댓글창 한번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MBC 관련해가지고 아까는 대부분 폐방하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폐방이 어렵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MBC 삼노조 관련해가지고 많이 말씀해주시고 계시네요. 아비게일님, MBC 삼노조는
그거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제자를 네. 빼고 MBC 삼노조라고 치시면 네, 아마 나올 겁니다. 예. 맞아요. 검색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언론노조랑 민노총은 이제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같이 용어를 썼고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입니다. 네, 맞아요. 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고 아시면 되고 네, MBC 삼노조 검색하시면 돼요. 영상. 네, 그래서 다음에도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 쭉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워낙에 MBC가 가짜뉴스라든지 허위 보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 팬의마이크 보시는 분들은 다들 뭔가 MBC 정 떨어져가지고 안 볼래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뭉쳐가지고 MBC를 버리는 게 아니라 MBC를 살려서 옛날 MBC 우리가 그리워했던 우리가 좋아했던 그 MBC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네, 우리 위원장님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랜 다-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나와주실 거죠? 예. 네. 네, 여러분.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TV에 나오지 않는 진짜 이야기들 맛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명일 위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팬앤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팬앤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팬앤드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